서해안 고속도로 고창나들목을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남원에선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고창과 부안군 해상 경계 조정 이후 어장 허가 지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개류를 채취하는 곳으로 옮겨지며 주민들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약국에서 위조 지폐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2명이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반으로 접어 내밀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약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은 인사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고창군 체육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해상 경계 조정 이후 어장 허가 지역을 재조정하고 있는데요. 고창 지역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개류를 채취하는 곳으로 옮겨지면서 주민들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만돌 갯벌입니다. 이 지역 어민들은 이곳에서 백합과 바지락, 동죽 등 조개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이 조개류를 채취하던 공동어장 가운데 20헥타르에 달하는 갯벌에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물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말뚝이 설치된 갯벌 안에서는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 조개를 채취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9년 4월 고창군과 부안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면서부터입니다. 새로운 해상 경계선에 따라 부안군 지역에 위치한 어장이 고창군 지역 어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조개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사유 면어장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는 지금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다를 나와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면허지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이나 어민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채취 부분이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농사로 말을 하자면 육묘장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동주 지폐가 형성이 돼가지고 전 마늘 바다에 다 뿌려진다고 그런 곳입니다. 사유어장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어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에서 전부 어장 종합 정리를 해서 어민들한테 다 구역을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 만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득 사업을 위해서 애들 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종표를 구입해서 넣고 있잖아요. 어장에다가. 사유어장 면허지 이설을 승인해준 고창군은 어장 면허 소유권자가 이설 계획을 다시 신청하기 전에는 장소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면허가 구역된 것에서는 면허 어업권자가 이제 자기 조업권이죠. 그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어업권자가 본인이 옮기겠다는 이설 계획에 대한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네, 저희가 임의로 해서 이거를 뭐 어디로 이설을 해라 하는 건 어려워요. 조개류가 잘 자라 바다의 곡창지대로 불리며 주민 소득원 역할을 해온 만돌갯벌. 해상경계 재조정 후 공동어장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어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나들목을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나 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남원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탄 차량에서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이 차량에 세찬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차들이 진화 현장을 피해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나들목 인근에서 영광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2층 가건물 일부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에는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불을 떼던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지붕 스티로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고창군이 고창군 체육회장의 사무국장 부적절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0월 체육회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군이 지난달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훈련비 2천여만 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 1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의 한 약국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완주군 삼내읍의 한 약국에서 손님이 약을 사고 위조 지폐를 건넨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외국인 2명은 피임약을 달라며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반으로 접어 내밀었고 약사는 위조 방지 장치 중 하나인 D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눈치챈 외국인들은 즉시 약국에서 달아났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채무 변제를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양수인가가 끝내 철회됐습니다. 이로써 관련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투자자들이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 의결했는데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 GOD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더 GOD의 사업권이 철회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과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에 타격이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 새만금 해상풍력으로부터 더 GOD 주식을 양도받은 외국계 회사인 비그린파워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1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읍시 2023년 예산안이 정읍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읍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1조 1,193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읍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약 720억 원 늘어난 1조 1,193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현영 전 대한킥복싱협회 부회장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정읍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김 후보는 12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시민과 체육인의 여망과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사업가적 마인드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평소 많은 부분의 체육에 관심이 있었던 생활체육인이었고 또한 직접 행정가로서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체력 향상을 위한 환경과 기반시설 구축, 체육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 전북과 전국대회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김제시 발전 전략을 모색해보는 학술대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일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새만금 신항을 저온 유통체계, 이른바 콜드체인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그린 수소 중심지로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김제시의 새로운 미래 물류 산업에 대한 제안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선석 개항에 대비해 콜드체인과 그린수소 전용항으로 육성하고 신항만과 연계한 김제 미래 신산업 정책을 마련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